외교부가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 감사원에 자발적으로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특혜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겠다는 건데 저희 취재 결과 심 씨가 이력으로 제시한 실무 경력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심모 씨는 2022년 3월부터 23년 12월까지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산하 EU센터에서 연구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지난 2월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에 응시할 때 이를 연구보조원 경력으로 써냈습니다. 실제 외교부는 이를 실무 경력으로 인정해 심 씨를 합격시켰습니다. 그런데 정작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측은 심 씨를 연구보조원이 아닌 석사 연구생으로 구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소가 2023년 발행한 연례 보고서입니다. 연구교수와 연구보조원의 이름과 직함, 재임기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심 씨는 연구보조원이 아닌 EU센터 석사 연구생으로 적혀 있습니다. 심 씨와 같은 기간 재학했던 한 졸업생은 JTBC와 통화해서 지도교수의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일 뿐 연구소 근무와는 다른 개념이라며 조교 역할을 취업 과정에서 실무 경력으로 인정받은 사례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심 씨의 당시 지도교수도 JTBC와 통화해서 조교로서의 경력사항을 증명서로 끊어준 것이라며 실무 경력으로 인정할지 말지는 채용기관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단이 이루어졌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사대보험 가입이나 소득금액 등 금전적 보상을 증명한 경우 경력, 그렇지 않으면 경험으로 구분하도록 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비공무원 채용 가이드라인의 기준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외교부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 씨에 대한 채용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자, 앞으로 어떤 자료들이 외교부에서 제출이 돼야 됩니까? 일단은 저희는 이제 서류 전형에 참여했던 심사위원들. 보면 거의 끝날 것 같은데, 나오면. 그 이제 인사혁신처 사람 2명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인사혁신처에서 대통령실 경호처에 파견 나가 있던 사람 1명, 그리고 통합위원회 파견 나가 있던 사람, 이 두 분이 와서 했다고 하는데 여기도 의심을 좀 사는 게 왜냐하면 서류 전형에서 그 경력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경험인지 경력인지 하는 부분을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체크를 했길래 만약에 거기에서 이거는 경력이라고 보기가 인사혁신처도 기준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경력이라고 보기 어려운데요라고 하는 얘기만 좀 했다라고 하면 서류 전형에서 걸러질 수 있었을 거다. 끝났을 건데. 경력이 인정이 안 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냐고 어쨌든 서류 전형에서 통과가 돼서 올라왔다. 그래서 그게 이상한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요. 서류 전형에서 있었던 것에 대한 이게 보면 대체로 회의록을 남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록 결과물 필요하다. 또 하나가 이제 면접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면접위원으로 누가 참여했는지와 지금 외교부가 주장하는 것은 면접위원들이 필기시험까지 반영을 했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회의록이라도 남았겠죠. 아, 그렇죠. 다른 평가서가 남아있는 게 없으니. 회의록 있겠죠. 누가 들어왔고 어떠한 평가를 거쳐서 이것이 면접의 상황에 반영이 됐는지에 대한 것이 필요로 하다. 그래서 이 서류들은 좀 내야 될 필요가 있다. 또 하나가 서울대학교하고 경력증명과 관련해서 주고받은 서류가 있다고 합니다. 확인을 했다고 했거든요. 이게 확실히 실무 경력이냐라고 하는. 주고받았던 서류를 낼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만이 서울대가 정말 주장해서 맞습니다. 이것은 풀타임으로 경력입니다. 경력입니다. 그 부분은 계속되는 거잖아요.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를 시켰고요. 급여도 얼마를 줬습니다. 라고 하는 게 된다라고 하면 그런 주고받은 서류가 있다면 저희가 인정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또 하나는 경제학 석사를 뽑겠다고 했다가 바꾼 거. 국제정치로 바꿨는데 이게 공고의 내용을 바꿀 때는 서면으로 협의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그러니까 인사를 담당했었던 인사기획실과 외교정보기획국이 서면으로 주고받았던 너희들이 왜 처음에는 경제학 석사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이것을 국제정치로 바꾼다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어쩌면 당연한 거네요. 서면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서면으로 주고받았던 거잖아요. 내부이긴 하지만 이것도 서면으로 협의를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협의한 내용을 내라라고 했는데 지금 서류는 전혀 내고 있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 사건 보면
일명 조국 사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어요. 많은 분들 떠오를 것 같은데. 가장 최근에 있었던 큰 사건이기 때문에. 네. 예. 보도량을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네. 9일치인데요. 조국 자녀 이제 조민 씨죠. 5천 건이 넘습니다. 근데 심우정 딸은 255건밖에 안 돼요. 약 23배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거는 참 문제 아닙니까? 뭐 더 심각한 것 같은데 심우정 딸 부분이. 너무 심각하고요. 예. 또 하나는 그 이제 9.17을 비고를 하셨습니다만 네. 조국 전 장관의 딸의 실명이 그러니까요. 지금 저도 말을 했지만 보도된 다 보도되고 네, 집 앞에 했는데 가가지고 지금 아직도 심 총장의 딸의 실명이 보도된 기사는 아직 없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말 안 하고 심우정 딸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심우정 딸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현직 검찰총장이 달려 있는 것이고 현직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이 무시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네.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채용과 관련해서 어떠한 방식이든지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면 이것은 권력형 비리에 속하기 때문에 현직 검찰총장의 이름을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이 심 총장의 딸은 실질적으로는 업무방해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이 자격이 되지 않는데 일단 그렇죠. 어플라이를 해가지고 위계 업무방해 아니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실질적으로는 되겠죠? 다른 사람이 채용됐을 수 있는 자리를 본인이 뺏어 들어가거나 맞습니다. 예. 또는 경력이 아닌 것을 경력이라고 체크를 해서 오히려 혼선을 일으키거나 하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업무방해도 속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제대로 조사를 해보다 네. 보면 저는 분명히 피의 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심우정 총장도 부모가 총장도 같이 그렇고 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공범이 되는 그 사실은 이게 조국 사건이 그대로 다 보여줬어요. 외국 대학교에 조국 그 자녀 아들인가요? 그거 시험 치는 거 옆에 도와줬다고 업무방해죄로 그 기소되고 다 됐거든요. 사실은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사실은. 또 이제 조 전 장관 딸의 뭐 장학금 문제나 그러니까요. 또는 뭐 표창장 이런 문제는 사실 당시 이제 조국 장관이 오히려 그냥 대학교 교수 민간인의 신분이었을 때고요. 그러니까 아닌데도 그랬는데 예. 난리 났는데 난리였는데 지금은 현직 심 총장이 법무부 차관이거나 예. 차관 재직 차관에 있을 시절이었거나 때거나, 그게 아니면 예. 현직 검찰총장의 자리에 그러니까요. 있었던 완전히 그 부모의 신분 자체가 다른 시기에 지금 진행된 일이다. 그런데도 세상이 너무 조용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론 보도도 좀 적고. 네. 자, 진상조사단 지금 고발했습니까? 공수처에 지금 배당이 된 것 같은데. 공수처에서 진상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예. 것은 이제 배당은 됐고요. 공수처 이제 수사 3부에 배당이 되었는데 저희가 지난 11일 날 사실 진상 조사단에서 네. 공수처를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왜 제대로 빨리 수사를 하지 하느냐. 않느냐. 라고 했더니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수사 인력의 어려움을 얘기는 하긴 합니다. 사람이 적어서 그렇다. 예, 그건 예. 이제 뭐 아시겠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공수처를 죽이기 위해서 굉장히 검사 노력을 한 많이 8명 임명하지 했고요. 않았더라고요. 많은 예, 수를. 그래서 예. 지금 지난해 9월부터 계속 공수처에서 사람을 채용을 해달라라고 추천을 해서 올렸는데 해주지 않고 있고 네. 하고 있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인력난에 좀 처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난 11일 저희가 항의 방문하고 난 뒤에는 일단 외교부에 자료를 좀 내라라고 해서 수사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는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지금까지 확인되었던 쭉 내용들을 네. 정리를 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 심우정 총장 자녀 특혜 채용 비리 관련한 진상 조사했던 것, 요 채용 비리 관련한 사항, 네. 거기에다가 그 장학금 관련한 사항, 그 아들에 해당되는 네.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또 딸이 햇살론 하고 햇살론 요 받은 받았죠? 게 있습니다. 대출 받은 거. 예, 이런 예. 것들이 다 사실은 업무방해에 속하기도 하고. 아들에게 주어진 장학금의 경우에는 뭐 뇌물죄일 수도 있고 네. 그런 우리 참 멀리 볼 게 없는 게 청탁금지법에 해당될 그냥 수도 있고 조국 사건 보면 다 그대로 나와 있어요. 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2017년에 있었던 일이고 이거를 뭐 문과생들도 받은 사례들이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장학금의 종류에 문과생들에게 주는 장학금과 이과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이 있고요. 네.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요. 문과생들에게는 300만 원, 이과생들에게는 연간 500만 원 이렇게 많이 줬는데 줬어요.
일종의 특혜인 거죠. 문과생인데 돈을 더 많이 주고 싶었던 것이죠. 아 그러니까 넘어갈 네. 수도 있지만 조국 사건 다 그래 했잖아요. 자기들이 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다 징역 때리고 다 했잖아요. 저희가 이걸 다 모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별도로 공수처에 네. 고발을 할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2017년에 그 장학금을 신청할 때의 신청 서류에는 음흠. 부모가 뭘 하는지도 다 적혀져 있는 난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 뭐 당시 이제 부장 검사 뭐 이상의 검사장이었나요? 뭐 검사 지검장이건 지검장이건 뭐 이렇게 뭐, 했겠죠. 예, 예.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네. 그래서 누구의 자녀인지가 너무나 표가 나는 상황이다. 예. 현직의 검사라는 사실은 드러날 수밖에 없었지 드러날 수밖에 없죠.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거 뭐 그 이후에는 이게 이제 제도가 바뀌어서 부모의 직업이나 이런 것들을 적지 않게끔 서류는 바뀐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런 의혹들도 어쨌든 있다. 그래서 네. 저희 당 차원에서 고발을 4월 말 정도까지 정리를 해서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는 저희가 매의 눈초리로 지켜보겠습니다. 계속 볼 것이다. 예. 제대로 조사하는지 네, 네, 그렇습니다. 기소하는지. 그 심우정 총장 딸 특혜 채용 의혹 관련해 가지고 뭐 이정주 기자가 더 취재한 게 있어요? 아 저는 요거 그러니까 좀 세게 취재하고 있어요? 네, 이 사안을 지금 좀 쫓아가는데 이게 뭐 저 끝단의 결론만 말씀드리면 네. 내부 고발자가 나오면 게임 끝나요. 네, 그래서 내부 고발자를 이제 설득하는 취재를 진행 중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직접 기자를 못 만나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토스에서 아하. 혹시 뭐 누가 되든 간에 정권이 바뀌면 당신이 시킨 대로 하지 않았냐. 당신은 살아야 되지 않냐. 네. 그러면 이 국면에서 이런 방법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달하는 네.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래서 민주당도 보니까 분위기가 이게 세게 푸시를 안 하는 게 왜냐하면 지금 심우정이 어떤 플레이를 하고 있냐면 이게 채용 비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경력 선정? 나는 8개월짜리 뭐 인정되는 건 8개월짜리밖에 안 했어. 2년을 채워야 되는데 나머지 전체 2년 2개월 중에 뭐 네. 이것저것 했는데 나머지는 다 월급 안 받는 뭐 조교 이런 거예요. 예, 월급을 받는 4대 보험이 되는 것만 경험과 경력을 분리하거든요 지금. 그쵸. 네. 경력을 인정한 거지 경험을 인정한 게 아닙니다. 다른 채용자 그 지원자들 있잖아요. 네. 다 경력만 인정됐어요. 본인만 경험 인정된 거예요 지금.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그 심 총장 쪽은 어떻게 말하냐면 아니 그거를 이렇게 해서 냈더니 외교부가 뽑아줬는데 그러니까 공을 저쪽에 던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네. 예, 그건 외교부 일이지. 그렇지. 그래서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심우정 총장 쪽은 무슨 말하고 있냐면 아니 외교부가 미련해서 뽑아줬지 누가 뽑아달래? 이 소리예요 지금.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거야. 네. 몰라라고 예, 하더라고요. 이런 장난을 치고 있는 거지. 근데 네. 그 전에 쿠션이 안 들어갔겠냐고요. 네.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보잖아요. 검찰총장 딸이 아니었으면 아니 외교부 직원이 바보입니까? 그러니까. 그거 안 돼. 얘는 경력 같네 해서 얘만 해주겠어요? 모든 코스에서 다 이게 발생하거든요. 네. 뭐 경제학 석사를 정치학 국제정치 석사로 바꾼 것부터 바꾸고. 시작해서 특히나 심우정 딸에게는 몇 가지 한 7개 8개 특혜가 제공돼요. 그래서 이게 의혹의 핵심이 있다는 거고 이 부분을 외교부가 그러면 그 실무자가 그냥 해줬을까요? 그거를 정말 아무 정보 없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실타래는 각은 다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설특검 해야 돼요. 네. 심우정 총장 딸과 관련해서는 상설특검 임명해서 그 이규원 검사 그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이 얘기했어요. 한 개 검사실이 한 달만 하면 딱 끝나는 사건이 심우정 총장 딸이다. 이 사건 특혜 채용 비리 이런 거 그렇죠. 많이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안 된다 하더라도 정권 교체해서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되는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수사권만 있으면 기자들이 만약에 수사권만 있으면 당연하죠. 일주일이면 끝나는 판인데 사실. 기자들이 수사권만 있으면 이틀 안에 끝나. 그렇구나. 전화할 필요 없고 핸드폰 앞서 줘보세요. 줘보세요. 저는 그 문자 나왔던 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왜 연구원님 그죠? 하면서 네. 아유 우리 실력 있는 연구원님 저희가 그죠? 받아서 저희가 뭐 영광이죠 하면서 네. 개인 번호 주면서 그죠? 혹시 필요한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라고 그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상사가
처음 들어온 신입한테 그렇게 그러니까 물론 친절한 사람일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과잉 친절을 베풀면서 개인 번호를 주면서 꼭 연락 줘라. 나 너랑 친하고 싶어 이 메시지인 거거든요. 왜냐면 나 너 누구든지 알아. 너 누구랑 연결돼 있는지 알아. 너 누구 딸인지 알아. 이거거든요 사실.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보통 중소기업 물려받을 때 아들이 그냥 대리로 들어가서 잠깐 일주일간 직무 체험할 때 나타나는 네, 현상이야.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그게. 직무 체험. 너무 적확한 표현이다. 직무 체험. 예. 근데 제가 요 물어봤는데 이게 사람들이 좀 복잡해서 이게 추가 취재를 계속 하면서 자료가 하나 나온 게 뭐냐면 네. 이게 좀 헷갈리니까 사람들이 모르는데 이 사건은 두 개예요. 그러니까 2024년 작년이죠. 2024년 초에 국립외교원이라고 있어요. 네. 외교관 양성. 옛날에 사법연수원 같은 거죠. 국립외교원에 공무직으로 한번 들어갔을 때가 있고 심 총장 딸이. 네. 그리고 올해 초에는 외교부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두 개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예. 국립외교원만 있는 줄 네, 알았어요. 두 개예요. 두 개고 맞아요. 사람들 헷갈리니까 예. 이 두 개가 작년 초, 올해 초 두 번. 이렇게 발생한 거고 예. 작년 초에 발생한 게 석사학위 소지자, 예. 석사학위 예정자 이 사건입니다. 예, 예, 작년 초에 예. 국립외교원에 들어갈 때 그리고 올해 초에 발생한 게 이제 경제학 석사. 갑자기 그 경제학 석사 뽑다가 탈락하고. 네. 한 명 뽑혔는데 한국어가 서툴다. 예. 한국에서 한국에서 잘하고 예. 모든 걸 한 사람한테 야 너 한국어가 서투는데 왜 외국어를 잘하니까 네. 건덕지 없는 거예요. 어. 왜냐면 보통 그 정도 하면 바이링구얼들이 예, 들어가거든요. 영어도 잘하는 예, 애들이. 예. 그러니까 트집 잡는 게 한국어의 뭐 표현력이 서툴다. 표현력은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그렇죠. 너무 모욕적인 네. 얘기 그렇게 아니에요? 따지면 진짜. 박 기자랑 저도 표현력이 딸려요. 네, 우리가 편의점에서 이렇게 네. 하면 못 알아보는 사람들 있거든. 그렇지. 그건 주관적인 거예요. 네. 내가 들었을 때 넌 별로다. 그래서 이거를 한 명을 떨어뜨리고 바꾼 건데 예. 제가 들어보니까 이걸 이제 바꿀 때 보통 우리가 운전기사 뽑으면 운전기사가 안 뽑혔어. 네. 그럼 운전기사에 대한 공고를 한 달 늘리지. 운전기사 뽑다가 왜 요리사를 뽑습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예, 직종을 바꿔서. 예. 근데 외교부가 이렇게 답을 했대요.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경제학 석사하다가 국제정치학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공고를 바꾼 적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여기 한정희 의원이 물어봤대요. 그래서 뭔데? 했더니 예전에 이게 실제로 뭐가 있었냐면 사례 중에 하나가 에너지 관련, 그러니까 기계 전공이에요. 에너지 관리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예, 이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뽑는데 에너지 관리 막 기계 쪽인데 기계를 다뤄본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격증이 중요한 게 아니야. 실무 경험이 예, 있어야죠. 운전면허, 장롱면허 많아요. 네. 근데 장롱면허가 아니라 실제 네가 언제 운전해봤냐? 실제 운전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거기다가 실무 경력을 추가한 거야. 예. 전형이 바뀐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격증에다가 합리적이잖아요. 아니, 오히려 그럴 수 있겠다. 네. 운전면허증 있다고 해서 장롱면허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뭐 예를 들면 이재용 회장의 앞에 운전사 구하는데 야 면허증 있는 놈 와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운전해봤니? 그래서 뭐 실제 운전 능력을 예. 검증해봐야죠. 예를 들면 오케이. 이 캐딜락이면 큰 차 해봤어? 그렇죠. 이런 거죠. 근데 이걸 여기다가 비유하는 거예요 지금 외교부는. 그러니까 어쨌든 요거는 조사와 수사가 매우 필요하다.